지금 전 세계가 말이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외교를,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 복잡한 상황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왜 세계는 다시 한번 숨을 죽이고 있을까요? 이 질문부터 던져보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어쩌면 세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정말 거대한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전선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정상들이 모여서 외교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선 페르시아만에서 군사적인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한 거죠. 분위기가 정말 다르죠. 근데 결국 이 두 사건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평화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전선으로 가볼까요? 평화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는 곳, 바로 유럽의 바르셀로나입니다. 근데 여기 겉으로 보기엔 평화를 외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날카로운 이념 대립이 숨어 있었어요. 네, 스페인 총리가 주최를 했고요. 여기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또 멕시코, 콜롬비아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중남미의 대표적인 좌파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파 바람이 거세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이 발언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한 말인데, 아무리 위대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다른 나라의 규칙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요? 뭐 트럼프 이름을 콕 집어서 말하진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방주의적인 외교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이번 회의의 핵심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의 전체를 관통했던 핵심 구호가 있었어요. 바로 전쟁 반대입니다. 특히 이란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아주 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들의 우려가 거의 현실이 될 뻔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두 번째 전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지구 반대편으로 확 돌려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이곳의 긴장감은요, 바르셀로나에서처럼 어떤 이념적인 대립,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군사적이고 또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즉각적인 위기 상황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갔는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란이 해협을 일시적으로 열겠다고 발표해서 유가가 폭락했는데 채 24시간도 안 돼서 정확히 19시간 만에 말을 싹 바꿉니다. 전면 재봉쇄하겠다고요. 그러더니 다음 날엔 이란 혁명수비대가 유조선에 발포까지 하죠. 이 단 며칠 만의 일로 전 세계 해운 물류가 그야말로 올스톱될 뻔한 엄청난 혼란에 빠졌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하루 만에 입장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단순히 이란의 변덕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해답은 말이죠. 이란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란 정권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위험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안에서는 이런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어떻게든 협상을 해보려는 외무부, 즉 협상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군사력을 앞세워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는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있는 거죠. 외무부가 협상의 문을 살짝 열면 혁명수비대가 와서 그 문을 쾅 닫아버리는, 이런 식이니 이란의 외교 정책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협상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이란에 중앙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러 권력 집단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하지? 누구 말이 진짜 이란의 공식 입장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그의 아주 독특한 협상 스타일을 빼놓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이런 행동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광인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부러 자기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와, 저 사람은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공포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결국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먼저 양보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자 계산된 혼돈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광인 전략이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협상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타결될 것처럼 굉장히 낙관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이런 말을 또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폭탄을 투하할 거다.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위협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과 절망, 이 극과 극을 오가는 모습, 이게 바로 광인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줄다리기와 심리전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걸려 있길래 양쪽 다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마지막까지 타협이 안 되는 가장 큰 걸림돌, 바로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양측의 입장이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 놓은 농축 우라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우리한테 다 넘겨라 하는 거고, 이란은 싫다, 우리가 알아서 희석해서 복원하겠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최소 20년은 금지해야 한다. 이란은 길어야 5년에서 7년만 금지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최종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결국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요, 전 세계적인 갈등을 해결하려는 두 개의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 실시간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바르셀로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나라가 함께 모여서 동맹과 외교를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다자주의적인 접근법입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호르무즈 방식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압박과 위협을 통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인 거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 과연 앞으로의 세계는 이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